37번. 사실 문단 순서 배열에서 가장 어려운 어려운 형태가 아마 요거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문이 있어요. 근데 지문이 있는데 이게 4개 문단으로 나뉘어서 아래 3개를 순서를 맞춰라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3개의 문단이 드라마틱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틱하다는 것이 한 개의 논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미스, 통념인데 그러나 실제로 조사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야? 반전도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문제는 쉬워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 문단 순서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경우는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그렇지.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나쁜 겁니다.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많은 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뭔가를 하나만 딱 얘기하고 하나의 어떤 명제만 얘기하고 이게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글. 너무 많은 강조가 아무리 강조가 좋지만 같은 느낌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다. 이거 안 좋은 거죠. 심지어는 여기에 얘까지 넣어서 확실히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똑같은 예를 여기다 정리를 즉 주장을 다시 한번 재주장을 한다면 아니 얘가 위랑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들어간들 그렇잖아.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단 순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힌트가 작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 근거를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37번 앞에서부터 보면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인데 무엇의 형태입니까? of result based pricing 즉 결과를 기초로 한 가격 매기기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는 is a practice 관행입니다. 무엇의 관행입니까? called 안 다음에 contingency pricing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려지는 관행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lawyers 즉 변호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이 말, 즉 결과 기반 가격 정책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즉 이런 개념인데 이겼을 때 승수했을 때 보수를 받는 약속, 가격 매기기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contingency pricing이 이탈릭체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냥 대명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아래 힌트를 최대한 잡아볼까요? 일단 therefore가 있습니다. therefore는 이것도 성급하게 어머 therefore야 무조건 마지막 문단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therefore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그러므로도 있지만 따라서도 있어요. 얘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리를 하면서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부사이기도 하지만 therefore는요. 사실은 얜 인과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따라서 그러므로 뭐야? 원인 따라서 결과 됐잖아. 그치? 얘는 사실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명사 말고 이제 힌트들 뭐가 있나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 다음 B번이에요.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요. 안 보여요. 대명사 힌트가 안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 C번 보이세요? C번도 안 보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즉, therefore 요거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뜁니다. 근데 저는 C부터 볼 거예요. 왜요? 일단 저는 C부터 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연결 특정한 게 없으면. A번 therefore 이거는 너무나 순접이기 때문에 난 이거를 먼저 안 보고 그리고 A번은 먼저 잘 안 보니까 C부터 볼게요.
C번 보니까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major way. 주요한 방법. 뭐 하는 중요한 방법?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라고 했습니다. 케이스가 붙은 거 보니까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법정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퍼스널 인저리는 개인 상해야. 됐어? 개인 상해 및 특정 소비 재판이 청구되어지는 중요한 방식이 컨티전시 프라이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왜 서두에 나올 것 같아? 그냥 서두에 나올 것 같다는 너 느낌이지. 정확한 근거가 아니잖아. 정확한 이게 근거가 되려면 그 느낌이 정확한 근거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봐봐. 너는 읽으면서 100이면 100 모든 학생들은 거의 8, 90% 아니야. 거의 99%의 학생들은 컨티전시 프라이싱을 개념을 몰랐을 거야. 심지어 선생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선 지금 컨티전시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용어 정리였어요. 용어 정리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합니까? 아니, 근데 용어 정리가 제일 앞에서 배워지는 거죠. 얘는 첫 번째 문단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아주 자그마한 근거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근거 하나. 뭐? 용어 정리, 개념 정리. 그 다음 in this approach, 이와 같은 접근 방식 속에서 로이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아요. 뭐를? fees or payment를 받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 재판이 is settled, 정착될 때까지. 정착된다는 거는 끝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콤마 when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콤마 when 허허 콤마 which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들은 콤마 where 그리고 거기서 콤마 when 그리고 그때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그리고 바로 그때 어느 때야? 그 소송이 끝났을 때 됐어? They are paid 그들은 집을 받습니다. 뭐를? 비율을. 무엇의 비율? 돈의 비율. 어떤 돈의 비율? 그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을 받게 되는 거죠. 소송이 끝나고 승소를 해서 받게 되는 돈의 몇 퍼센트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B로 가야 하냐 A로 가야 하냐 뭐 이렇게 가는데 잠깐만 있어봐. 일단 B를 한번 읽어볼까요?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무엇함으로써 이 가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은 보장을 받습니다. 뭘 보장을 받냐? 데디아를 보장받죠. 이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C에서 R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지만 근거가 있었나요? 자연스럽기만 하지 근거는 없었어요. 잠깐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스러운데? 그럼 내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자연스럽다고 야 자연스러우니까 맞아 이거였어요? 근거를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러잖아요. 이건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C, B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클라이언트들이 보장을 받는데 뭘 보장을 받느냐? They pay no fees. 그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받을 때까지,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C에서 얘기한 거와.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더 엇갈렸다는 거죠.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contingency pricing의 이런저런 예들 속에서 경제적 가치, 무엇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is hard, 어려워요. 뭐 하기가 어려워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service, 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providers, 제공업자, 발전시켜요. 가격을. 발전시켜요. 가격을? 야, 무엇을 제공하는 사람이 제공업자야? 맞아, 로이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이어들이
디벨로퍼 발전시킨 가격을 제시한다는 소리야. 어떤 가격을 that allows 허락해주는 them 그들이 로이어들이 to share 공유하도록 무엇을 위험과 보상을 누구의 of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즉 그 바이어는 소비자네 법적 서비스 소비자 그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해주는 것의 위험과 보상을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가격을 책정해서 제시를 한다 이런 말이야. 됐어? 해석됐는데 뻔한 얘기를 해갖고 너 미치고 한장은 팔짝팔짝 뛰겠지. 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니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띠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근거로 용어 정리 하나만 얘기해줬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러므로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오케이. Only an outcome. 오직 결과가 어떤 결과가 in the client favor 이라고 했어? 어떤 클라이언트의 호의적인 결과가 is compensated 어떻게 된다? 보상된다. 됐어요? 그럼 뭐야? 클라이언트의 호의적인 결과가 보상된다는 거는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게 변호사에게 뭔가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겠느냐. 앞에 원인은 이 컨티전시 프라이싱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이니까 이겨야 해. 이겨야 보상을 받아. 뭐 이런 개념이죠. 분명한 건 뭐야? A번이 첫 번째 문단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해졌네요. 이제야 요거 하나 제꼈네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용어 정리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뭐 좀 확실하진 않고 이런 거 개념입니다. 계속 볼게요. From the client point of view 무엇의 개념으로 어디로부터 클라이언트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the pricing 그 가격 매김은 make sense 말이 됩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왜냐하면 이유가 왜요? 왜냐하면 most client in this case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와 같은 경우의 클라이언트들이 are unfamiliar 친근하지 않다 이거야. 근데 근데 with가 나왔어. and가 나왔어. by가 나왔어. law firms가 나왔어. 후이 병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회사에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이기 때문에 아이고 색깔이 왜 아마도 겁먹었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법률 회사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가격이 이 make sense가 된단 말이야. Their biggest fears. 누구의 가장 큰 두려움이야? 그렇구나. 나 빨간색. 왜 그런지 좀 이따 볼래?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high fees, 높은 금액입니다. 재판에 대한. That may take, 가질 수도 있는 몇 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몇 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재판에 대한 높은 비용입니다. 나 이거 왜 빨간색? 나는 결정적 힌트라고 봤거든. 넌 결정적 힌트라고 안 보이지? 이거 뭔지 알아? 여기다 이렇게 쓸게. 문제점 제시. 뭔가를 개념을 소개하고 있잖아. 가격 정책. 근데 그 가격 정책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야? 뭔가 이 가격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이 가격 정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 문제점 제시야. 그러면 이건 최소한 A가 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네요. 마지막도 아니. A가 첫 번째 문단도 아니지만 마지막 문단도 아닌 거야.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힌트가 크죠. 그런 상태에서 therefore가 인과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남은 건 2번과 4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C에서 A로 넘어갈 때 인과관계와 B에서 A로 넘어갈 때의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자고. C번의 맨 마지막은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에서 변호사가 받지 않아 수임료를 그게 끝날 때까지 재판이,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났을 때는 몇 퍼센트를 먹는 거지. 그러므로 오직 결과,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인 결과가 오직 보상된다. 일단 연결돼야 안 돼? 돼. 인과관계가 돼. 그럼 B번 맨 마지막은 뭐야? B번 맨 마지막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그치? 경제적 가치가 결정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가격을 제시해. 이런 가격을 제시해. 그러므로 오직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인 결과만이. 어때? 이건 총괄 설명이잖아. 얘는 얘는 얘네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의적인 결과만이 보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C에서 A로 넘어가는 게 맞지. 그러면 CA가 잡혔으니까 B 이렇게 해서 4번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잡았던 건 뭐야? 봐봐.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눈에 보이는 건 대어포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봤어야 되는 거야? 용어 정리와 문제점 제시를 봤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문제점 제시에 대한 해결책이 그러면 A, B가 문제점 해결이니? 즉 가장 높은 두려움은 뭐야? 높은 비용이야. 근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은 뭘 보장받아? 아이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를 페이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이 사그러들죠. 해결이 됐네요. 해결입니다, 얘가. 이해됐어요? 뭘 배웠니? 용어 정리. 심지어는 문제점 제시는 정말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도로 보면 용어 정리는 보통 학생들이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읽으면 이거는 다 잡아내요. 문제점 제시 이런 거는 잘 못 잡아내더라, 애들이. 됐어? 오케이.